뉴저지주에 강화된 야외 집회 모임 제한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뉴욕주가 5일 내로 이번율에서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시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폐쇄되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 등 동부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운행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실제 올해 말까지의 백신 공급이 당초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재개됩니다.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여부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주말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야외 집회 제한 조치가 이전 150명에서 25명으로 감축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입원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는 5,367명, 일요일 어제는 6,046세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940명으로 팬데믹 본격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비해 23%, 지난달에 비해 131%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증가가 추수감사절 연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지만 아직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필 머피 주지사가 최대 150명으로 제한했던 야외 모임 지침을 최대 2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법안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다만 종교, 정치적 모임, 장례식, 결혼식은 예외이며 실내 모임은 여전히 최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성인 및 청년의 실내 스포츠 대회를 일시 전면 금지시켰으며 실내 식사는 수용력 25%에 한해 허용했지만 밤 10시 이후로는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주에서도 전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환자 수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입원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뉴저지주의 누적 확진자는 6,046명에 증가해 총 37만여 건, 사망자는 16명 증가해 총 17,3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이번 주 내로 뉴욕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오늘 뉴욕시에서는 약 19만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생들의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제안이 뉴욕시에게 가장 가혹한 수준의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10개 지역의 입원율 지표를 들며 앞으로 5일 동안 도시 전체 입원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현재 25%의 수용력으로 문을 열고 있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화란 말 그대로 안정이 돼야 한다며 만약 현재 입원율이 4%라고 가정했을 때 4%에서 5% 수준이 아닌 4%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 입원율은 1월 중순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뉴욕시 5개 보로의 식당 실내 영업 금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제한이 풀리고 다시 영업이 재개되길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도 입원율이 불안정할 경우 현행 50% 식당 수용 인원을 25%로 감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뉴욕주는 어제 160명의 입원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4,602명의 입원자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5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집계된 1만 9천 명 정도의 약 40% 수준입니다.
병원 현황도 정점을 찍었던 4월만큼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심각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병원 수용력이 3주 안에 90%가 찰 조짐이 보인다면 셧다운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의료진들의 복귀를 요청하고 비필수 수술 일정을 보류시켜 병상을 25%까지 확보하는 등 코로나 초기 이뤄졌던 병원의 응급 프로토콜을 발동시킨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의 전체 코로나19 양성률은 4.79%를 기록했으며 신규 사망자 수는 80명으로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 시내 코로나 확진자 증폭세로 약 2주간 폐쇄됐던 공립교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반발로 다시 문을 열고 단계적으로 등교 재개를 약속했던 빌 드블라시오 시장의 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던 유치원생부터 5학년까지 약 19만 명의 저학년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8일 뉴욕시 전체 양성률이 3%에 달하면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당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모든 공립교의 대면 수업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9월 중순 개학 이래 학교 관련 코로나 지표가 최소의 감염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도 뉴욕시의 감염은 학교 내부의 전염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학교에 3%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뉴욕시에서는 의무적인 코로나 테스트에 동의를 한 약 19만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생들이 다시 학교를 찾았지만 아직은 시 당국의 코로나 테스팅 자원이 충분치 않아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재개는 내년까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지하철 등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승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운행 단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운행은 40%, 교외와 도심을 오가는 통근 전철 운행을 절반으로 각각 줄이는 비상대책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스턴시는 페리선 운항과 주말 통근 전철 운행 중단을 검토 중이며 워싱턴 DC도 주말과 심야 지하철 운행을 없애고 91개 역 중 19개만 가동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이용객 수는 팬데믹이 본격화된 4월에 평소에 비해 19%까지 떨어졌다 지난 9월 4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가을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이용객 수는 최근 몇 주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뉴욕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30%, 샌프란시스코는 15%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은 운행 감축이나 중단 등의 타겟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지역 경제에서 생명선 역할을 하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이런 대책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의 주요 승객인 저소득 계층은 출근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의 교통당국은 연방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의회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 차원의 지원책이 시행되더라도 운행 감축 등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의료진과 시니어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실제 공급량이 목표치의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담당인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올해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이 3,500만에서 4천만 도주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했던 수억 회분의 백신의 10% 수준으로 2천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면역을 생성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백신 공급난에 따라 연방보건부는 이달 안으로 각 주에 배포할 코로나19 백신 목표량을 대폭 축소했으며 이 양으로는 당장 각급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담 의료진을 접종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각 주 정부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백신 제조사들은
제조 공정상의 문제와 원재료 공급의 병목 현상 등을 백신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의 제조사인 화이자는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원료 물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올해 말까지의 백신 생산량 전망을 당초 1억 도수에서 5천만 도수로 절반가량 줄인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 생산량 전망치는 13억 도수로 기존의 수치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 역시 의료의 대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프니 방셀 최고 경영자 역시 원래 재료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올해 생산량을 1000배로 증가했지만 넘치는 수요가 공급 체인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이후에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재개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다카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니콜라스 가라피우스 판사는 다카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청 접수 시작을 고지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이후 1년으로 기간이 축소됐던 노동 허가에 대해서도 원래대로인 2년으로 승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판결로 약 30만 명의 드리머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1월 국토안보부의 체드 울프 장관 대행이 다카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가라피우스 판사는 울프 대행의 임명이 2002년 국토안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 프로그램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종료를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저지된 끝에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연방행정법 위반이라면서 다카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에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앞두고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이 아직 큰 상황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0일과 17일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식품의약국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3일 미국인 60%가량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심한 저항이 있었던 만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장애인법과 1964년 민권법에 따른 제약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각 회사는 현재까지 피고용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델라웨어 월밍턴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해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이티먼스 전미 제조업자 협회 CEO는 이에 대해 백신 접종 전반적 의무화에는 법적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회원 중 의무화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일 PFAS가 함유된 용기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PFAS는 피자 박스나 햄버거, 감자튀김 등을 담는 포장 용기에도 들어있는 화학 물질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체계 약화는 물론 암, 신장질환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패스트푸드점과 일반 식품업소 등에서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만 달러, 2회 위반부터는 최대 2만 5천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발효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뉴욕의 한국 총영사 관저에 모였습니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인 캐롤린 멀로니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과 은퇴한 첼스 랭걸 전 하원 의원까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장영삼 총영사,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실업률이 13.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실업률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브롱스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인 웨스트팜의 실업률은 2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층 백인 거주 지역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실업률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웨스트팜은 저소득층인 슈퍼마켓 점원, 호텔 청소부, 웨이트리스, 요리사, 운전기사, 보안요원 등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소득 수준도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해켄색 대학병원은 잉그루드 병원을 해켄색 대학병원 계열병원으로 합병하면서 잉그루드 병원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1억 8,200만 달러의 채무도 승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이 잉그루드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는 주 전역 8개 카운티에서 총 13개 급성 환자 입원 치료 병원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가 뉴저지주 해켄색 대학병원의 잉그루드 병원 합병이 의료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의 거부 의사를 표명한 행정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내년 6월 15일에 예정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 등의 핵심 지표에서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 확산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추수감사절의 여파와
설상가상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